종합돌봄 전문가 양성과정 뒷종 설명에 앞서서 이런 차례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방과 후 강사 이해입니다. 아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 돌봄 교실이라고 해서 1,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해마다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학년을 좀 더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의 돌봄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024년 올해 아마 처음으로 이제 그 시범 사업을 돌렸고요. 내년부터 2024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확대되는 늘봄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강사 산업 동향 및 교육 트렌드입니다. 챗 GPT 말씀드렸는데 이제 찾아봤어요. 최근에 산업 동향 어떠한가 또 저도 이제 직접 찾아보고 최근의 논문들은 이제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찾아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이 AI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학교에 또는 교과 과정에 교육 과정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교육 과정 안에 1, 2학년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키워드가 디지털,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접목될 예정입니다. 방과 후 학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방과 후 학교는 사실 돌봄 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늘봄 학교, 그다음에 방과 후 특기 적성 모두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돌봄 교실은 조금 더 달라요. 이 방과 후 학교 안에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돌봄 교실이 처음에는 1학년에서 3학년 과정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다가 지금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 즉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초등학교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돌봄을 의미합니다. 돌봄 기간은 우리가 돌봄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일단 앞에 돌봄이라고 붙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학교 돌봄터,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그다음에 기타 돌봄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영역을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아동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 중에서는요, 긍정적인 사고와 그다음에 인성적 성숙이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돌봄 지도사의 경우는요, 보육교사 2급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돌봄 전담사는 그렇습니다. 돌봄 교실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자격이 필수인데 없는 경우에 나는 돌봄 전담사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본 자격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봄 전담사는 그 자격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자격이 없는데 나는 향후 돌봄 전담사가 되고 싶어서 만약에 이 과정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보육교사 자격을 어떻게 따야 하는지,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할 것인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또 이 과정 안에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아동지도에 관심이 있고 사명감이 좀 있으신 분이면 좋겠어요. 또 하나, 취업을 꼭 하고 싶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항상 그 OT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이력서 자기소개서 쓸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연습할 거예요? 물론 경력자 우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떨어지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지원해봐요 하면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중간이 가면 두렵고요. 마지막에 가면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에 선발되실 때는요, 이제 저희가 선발을 하거든요. 선발하실 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수료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과정에 임할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살다 보면 특별한 일들이 생기거나 해서 결석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일은 적어도 한두 번에서 두세 번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적극적으로 과정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누구나가 다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인 분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학교 방과후 학교라든가 학교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부모들이 또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셔야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고요. 마지막으로 문서 작성 등 기본 컴퓨터 활동이 가능한 분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종합 돌봄 전문가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자격은요, 자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외부에서 이 자격들을 다 취득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과정도 좀 많이 길고 이러니까 여기 가서 이 자격들을 다 취득해서 나중에 써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중에 쓸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바로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는요. 방과후 아동지도사 1급, 그다음에 놀이체육지도사 2급, 그리고 전래놀이지도사, 보드게임, 아동미술, 창의융합과학지도사라고 하는 총 6개의 자격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계획 및 지도를 위해선 학습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놀이활동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요. 만약에 돌봄 전담사가 되거나 또는 돌봄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항상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약간 난이도 조절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4회기 할 건지 8회기 할 건지 1년 단위로 할 건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조정되셔야 하고요. 또 각 기관에 가시면 재료비가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그램 계획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돌봄 전문가 이 과정 후에 취업 분야는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학교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쪽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방과후 특기적성 그리고 돌봄교실 내의 특기적성이 또 있습니다. 학교 외에 아동 대상으로는요. 지역아동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이제 에듀케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에듀케어도 바로 방과후의 영역입니다. 에듀케어는 각 학교에 가면 병설 유치원이라고 있죠. 그 병설 유치원에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의 방과후 과정을 에듀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뭐 전래놀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보드놀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은요. 사실은 이제 돌봄 우리가 앞에 종합 돌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해서 대상이 아동이 아니고 어르신 대상으로도 개개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과정명은 종합돌봄지도사 양성과정인데요. 내년에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각 연도의 하반기에 실시가 됩니다. 보통 168시간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월, 수, 금 이렇게 해서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예정이고요. 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은 강의식으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지식적 측면을 전달할 때는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참여 활동식 그리고 토론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요, 팀티칭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 전문 강사님들이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게 되고요. 전체적인 과정의 구성이 궁금하실 텐데 앞에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 또는 과정이 끝난 후에 저희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같이 나가보신다라든가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을 해보신다라든가 봉사 연결해서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늘봄 학교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봉사를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기관과 강사 모두가 협력해서 이 과정을 만들었고요. 또 취업을 위해서 끝까지 저희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창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으시고 거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같은 경우 모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1개월 정도의 공지사항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창에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자바바를 통해서 교육과정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도 다 찾아서 봐야 되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경기도 일자리단이라고 검색하시면 경기도 일자리단 가로 열고 의정부라고 이 채널이 나옵니다. 그 채널을 추가하게 되시면 저희 쪽에서 교육과정들을 개설하셨을 때 플러스 친구로 등록되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신청은 저희가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보시면 경기도 일자리단 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녹색창에 통합접수 시스템이라든지 자바바 어플라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과정들이 나오고요. 아까 교육운영 채널에서 다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무 설명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링크를 낼 예정입니다.